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빛이 고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분당 성심메디컬센터 응급실 앞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 아이, 며느리, 사위, 형제 생일잔치에 모였다가 한꺼번에 몰려온 사람들은 각자 충격과 두려움과 그리고 어딘가에 습관처럼 붙어있는 체면을 동시에 짊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으로 주차장 불빛이 차갑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강했습니다. 누군가의 재킷에서 연회장 향수 냄새가 섞여 나왔고 그 어울리지 않는 혼합이 공기를 이상하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재킷을 걸친 60대 중반의 남자.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복도에 모인 강씨, 가문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향해서였습니다. 여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연회장 앞치마를 아직 두르고 있었고 오른손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흘러내렸고 눈 아래에는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막 끌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90도였습니다. 복도의 모든 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간호사의 발걸음, 보호자들의 웅성거림, 멀리서 들리던 모니터, 알람 소리까지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백태훈, 국내 최대 의료재단 운영총괄 부원장. 병원 복도에서 그가 누군가에게 허리를 굽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치마를 두른 여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실했습니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윤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제각각 굳은 얼굴로 그 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4년 동안 그들이 며느리 혹은 봉사자 혹은 하녀로 불렀던 그 여자를 그녀는 백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원장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복도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분당 서현동 고급 아파트 12층 80평 거실은 낮에는 볕이 잘 들지만 새벽에는 형광등 하나가 고장난 채 오른쪽이 약간 어두웠습니다. 주방 불빛만 환했습니다. 가스레인지 2개의 솥이 동시에 올려져 있었고 연기 배출 후드는 진즉에 최대 강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육수 냄새가 섞여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의 가슴바지 부분에는 어젯밤 양념이 튀어 붉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보아도 이미 익숙했을 것입니다. 오른손 손등에는 3년 전 행사 때 맨비 뚜껑을 잘못 잡았다가 생긴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흰 속살이 올라온 자국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가문 여자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표시라고 농담했고, 시어머니, 정말자는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그 자국을 볼 때마다 딱히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아끼는 버릇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싱크대 위 선반에는 문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안이 직접 출력해서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행사 준비 지시 목록이었습니다. A사 용지 3장 분량이었습니다. 글씨 크기는 작았습니다. 행사 음식 준비 목록 시어머니 정말자 전 9가지 동태전, 파전, 동그랑땡, 표고전, 육전, 녹두전, 오징어전, 두부전, 깨십전, 나물 6종 시금치, 고사리, 취나물, 숙주, 도라지, 콩나물, 탕류 갈비탕, 미역국 생일용, 과일 세팅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자두, 약과 한과류 주문 건 수령 후 담기, 테이블보, 다림질 2벌, 식기 세팅 100인분 접시 사이즈별, 수저 세트 포함. 당일 오전 6시 도착해서 7시까지 기본 세팅 완료. 연회홀 꽃장식 확인. 어르신들 지정석 자립해 제작 및 배치. 100인분. 지아는 문자 메모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메모의 마지막 줄. 흰 종이 끄트머리에 구겨진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가락이 그 자국 위에 잠시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가스불 아래 육수는 진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지안은 3일 전부터 하루 평균 4시간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파에서였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남편 강도윤이 내일 회의가 있다고 했고, 지안은 굳이 침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체념인지 전략인지 지안 스스로도 분명히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구분이 의미가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인지. 냄비 뚜껑을 들어 육수 표면에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스테인리스 국자가 냄비 벽에 부딪히며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주방에 짧게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초쯤이었을까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은 약간 건조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10초가 지나면 다시 국자를 들어 저을 것이고 다음 재료를 손질할 것이고 새벽이 다 지나도록 일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10초는 그냥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창문을 건드렸습니다. 지안이 눈을 떴습니다.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틀 전 오전 10시 정말자가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런 절차는 며느리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크 브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정말자는 주방 안을 한 바퀴 훑어보고는 개수대 앞에 선 지안의 등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전, 반죽은 어디까지 됐어? 동태, 파, 육전 완료했습니다. 표고는 오늘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정말자가 냄비 뚜껑을 들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사리 나물이 담긴 냄비였습니다. 잠시 저어보더니 뚜껑을 내려놓았습니다. 간이 약해. 다시 봐. 지안이 숟가락을 들어 맛을 보았습니다. 간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비탕. 어젯밤부터 뼈 우린 거지? 예. 저번처럼 색이 탁하면 안 돼. 시아버님, 생신이야. 체면 봐야지. 정말자는
그 말을 할 때 체면을 발음하는 방식이 특유했습니다. 단어 자체에 무게를 싣는 것처럼 입을 조금 더 벌리고 채를 짧게 누르고 면을 길게 끓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발음을 4년 동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나. 지안의 본명은 지안이었지만 정말자는 가끔 진안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착각이 아닌 줄 압니다. 교정하는 것도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응접실 소파 커버 교체하고 화장실 2군데 청소. 오늘 친척 분들 몇 분 사전 방문 오실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는 행사 날엔 손님들 보는 데서 두르지 마. 지저분하게. 지안이 앞치마 끈을 잡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만 두르겠습니다. 정말자는 잠시 지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딱히 표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반박도 아니고 굴복도 아닌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 얼굴. 정말자는 그 얼굴이 가끔 거슬렸습니다. 며느리라면 조금 더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애교가 있어야 했습니다. 둘 다 없는 며느리는 쓰기는 편한데 통제하기가 묘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 정말자가 주방을 나갔습니다. 지아는 잠시 개수대 위 수도꼭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약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을 뻗어 잠갔습니다. 오전 내내 지아는 혼자였습니다. 행사는 3일 뒤였지만 준비는 이미 3일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생일잔치 규모가 클수록 준비 기간은 역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로 늘어났습니다. 100인분의 음식을 집안의 며느리 단 한 명이 준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자는 전날 파출부를 2명 부르기로 했습니다. 단 기획과 주도는 지안이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도해야 체면이 서지라는 논리였습니다. 지안은 그 논리를 오래전에 해석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내며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나물 6종 중 도라지와 고사리는 오래 볶아야 했습니다. 갈비탕은 최소 4시간은 더 우려야 했습니다. 동태전은 당일 아침에 부쳐야 눅눅해지지 않으므로 반죽만 미리 해두었습니다. 약과와 한과는 오늘 오후에 종로에 가서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3시간이 비어야 했는데 오전 작업이 지금 속도라면 오후 2시까지는 주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고 시간표를 수정했습니다. 1030 갈비탕 3차 교반, 1100 나물 취나물, 숙주, 콩나물 순서대로, 1230 간단, 식사 15분 이내, 1245 종로 출발, 한과 수령, 1430 귀가, 테이블보 다림질, 1600 자립해, 초안 완성, 1700 식기 분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메모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 속도, 이 효율성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지안 스스로는 지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고, 달라지면 지금의 구조가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생각을 미루었습니다. 오래전부터의 습관이었습니다. 점심은 식탁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주방 선반 앞에 서서 냉장고에서 꺼낸 밥 한 공기와 어젯밤 남은 반찬으로 11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수저를 놓고 컵에 물을 따르는데 남편 강도윤이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양복 재킷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 오늘 저녁 접대 있어. 지안이 컵을 들었습니다. 가.
내일 종로 거 엄마가 직접 가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가는 게 나아. 가라. 강도윤은 잠시 지안을 보았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나가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킷을 입으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한테 잘해. 아버지 생신 중요한 거 알지?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물을 다 마셨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다시 맸습니다. 주방이 다시 지안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지안이 주방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 친척 사전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명석의 형 강대석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아들 내외 두 쌍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정말자는 응접실에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차와 과일이 차려졌습니다. 지안은 주방에서 차 쟁반을 들고 나왔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강대석의 며느리 중 한 명이 지안을 보며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직도 주방에서 나와? 요즘도 그래?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도윤이 엄마가 손이 예쁜 며느리를 맞았잖아. 어디 내보낼 수가 있어야지. 그 말들이 지안을 향한 것인지 정말자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기 속에 던져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표정으로 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쟁반을 내려놓고 천천히 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응접실을 나오는 지안의 뒷모습에 대고 정말자가 말을 얹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이 좀 크지. 음식 만드는 솜씨가 있어요. 근본 있는 집은 달라요. 정말자가 근본을 쓰는 방식은 복잡했습니다. 지안에게 쓸 때는 칭찬인 척한 통제였고 남들에게 쓸 때는 자신의 안목을 내세우는 수단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딘가 등 뒤에서 실이 잡아당겨지는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분석하는 것도 오래전에 멈추었습니다. 주방에 돌아온 지안은 다시 불 앞에 섰습니다. 행사 이틀 전 오후 친척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강씨 가문은 그 규모와 결속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3대에 걸친 사업 성공, 지역 유지, 자녀들의 학력. 정말자는 그 가문의 정통 며느리로 40년을 살아왔고 그 기준을 자신도 넘겨받은 며느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지안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들은 첫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근본이 있어요. 며느리도 그 근본을 지켜야 해. 그때 지안은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정말자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행사, 손님 대접, 어르신 예우. 이게 여자의 본분이에요. 지안은 그때 뭔가를 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4년이 지난 지금 그 대화는 씨앗처럼 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행사 준비, 100인분의 음식, 앞치마의 얼룩들. 사촌 형수들이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도윤의 사촌 강도현의 아내 이선정이 지안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 씨, 요리 다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솔직히 이런 거 못해. 척척 해내니까 대단해요. 그 칭찬 안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은 지안도 알았습니다. 못해라는 고백 안에는 안 해도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선정이 낮은 목소리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 저 언니 어디 나왔어? 대학이? 몰라. 들은 것도 없어. 도윤이 오빠가 갑자기 데려왔잖아. 아, 그래서 어머니가
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거야? 학벌도 뭐도 모른다고. 지아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은 척했습니다. 나무를 젓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자가 응접실에서 가문 여자들과 차를 마시며 지안에게 이야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방 문이 열려 있어서 지안에게 전달되도록 조절된 크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뭔가 배운 게 있긴 한데 어디를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윤이가 어디서 데려왔는지. 암튼 손은 빨라요.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손 빠른 며느리가 최고지요. 그래도 체면 있는 집에서는 학벌을 봐야죠. 우리 집 손자들은 다 서울대에 보낼 생각인데. 지안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나물 6종류를 볶고 갈비탕 육수를 우리고 전 반죽을 하고 식기를 닦고 자리패를 만들고 테이블볼을 다리는 사이에 이 대화가 흘렀습니다. 지아는 그 대화들을 들을 때마다 아주 짧게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10초 이내에 이렇습니다. 강도윤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응접실에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누군가 도윤이는 역시 그 집 기둥이야라고 했고 강도윤은 적당히 겸손하게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주방에서 지아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잠깐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저녁 여기서 먹을 것 같은데. 몇 인분이야? 11인분. 할 수 있어? 지안이 그를 보았습니다. 하고 있어. 강도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지안이 혼자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지안은 주방에서 리필되는 반찬을 내가고 빈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앉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말자가 한 번 지안이는 나중에 먹으라고 했고 그 말에 아무도 의문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안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혼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인지 세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 9시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지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주방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안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도윤 행사 끝나고 나서 엄마랑 저 얘기 좀 하자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안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얘기.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안은 그 각각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 문제 이사, 더 많은 역할 요구,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 지안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벗어 개수대 옆구리에 걸었습니다. 그 행동이 오늘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주방 문을 닫고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지안의 방은 아파트 안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정식 침실은 아니었습니다. 서재로 만들었다가 지안이 쓰기 시작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이 하나, 작은 책장이 하나, 소파가 하나, 침대는 없었습니다. 소파에 이불을 덮고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의료과실 소송, 실무, 의료법의 이해, 환자 권리와 설명 의무, 손해배상, 감정의 원칙, 영어, 원서도 몇 권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관심사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료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놓은 책처럼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 표면을 보면 달랐습니다. 페이지 귀퉁이가 접힌 것들이 많았고 포스트잇이 꽂혀 있었으며 형광펜 자국이 여러 색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읽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체계화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클리어 파일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몇 장이 보였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4년 전 기사들이었습니다. 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내부 고발자 등장, 대형 의료재단 소송, 핵심 증인 갑자기 변심, 진실 공방, 메디컬 소송 전문 변호사 서모 씨, 법정 발언 파장. 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잘렸거나 형광펜으로 일부 가려져 있었습니다. 서모 씨라는 글자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일 안쪽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와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두 사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복도에서 찍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스듬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 손등이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손. 사진 속의 여자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핸드폰 메모 앱에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종이에 식기 배치 약도를 그리고 자립해 문안을 확인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소파에 눕기 전에 지아는 잠깐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과 아파트들, 불 꺼진 창문과 켜진 창문. 아주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한번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드는데 아마 5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이 너무 지쳤을 때는 감정이 비어야 잠이 올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의 이불에는 접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여러 번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책상 위 메모 앱에는 할 일이 23개였습니다. 파일 안의 사진은 서랍 안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손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손등이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이 깨끗하게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일잔치 당일 오전 5시 52분. 지안은 이미 주방에 있었습니다. 가스불 3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습니다. 갈비탕이 다시 끓기 시작했고 동태전 반죽이 냉장고에서 나와 접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취나물과 도라지, 볶음이 식기 전에 그릇에 담아야 했습니다. 파출부 2명은 6시 30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아는 혼자였습니다. 앞치마는 새벽부터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빨아 건조한 것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기름이 튀었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분은 이씨 아주머니, 다른 한 분은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두 분 다 전에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지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댁, 또 혼자 다 하셨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사모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안이 작업 목록을 건네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전 9가지 중 남은 것 6가지. 박씨 아주머니는 나물 완성본 그릇 정리와 과일 세팅 맡아주세요. 저는 갈비탕 마무리하고 테이블 세팅 넘어갑니다. 두 분이 목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척척하네. 이씨 아주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관찰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지아는 그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8시 연회홀 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사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홀에서 열렸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대관한 공간이었습니다. 300평 규모였습니다. 테이블 10개, 10인 테이블 기준으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꽃장식 업체가 일찍 와서 메인 테이블과 입구 장식을 맡았고 케이터링 업체는 외부 음식만 담당했습니다. 나머지, 즉 가문이 내놓는 집안 음식은 지안이 담당했습니다. 지안은 홀 뒤쪽 임시 주방으로 음식을 옮기면서 동시에 식기를 배치했습니다. 자리패를 놓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프린트해서 접은 것이었습니다. 강명석 어르신 자리, 어르신의 형제 자리, 주요 인사들 자리. 지안이 만든 자리패에는 각각의 이름과 직함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자가 달라고 한 정보를 지안이 일일이 확인해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정말자가 도착했습니다. 연회홀에 들어서자마자 정말자는 테이블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자리패를 하나씩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꽃장식을 만져보았습니다. 지안이 담은 나물 그릇을 들어 뒤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릇 방향 반대야. 지안이 그릇을 돌렸습니다. 갈비탕 간 다시 봐. 지안이 숟가락을 들어 맛보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조정할까요? 짜다. 지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돌아가서 육수를 조금 더 희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음식을 보충했습니다. 앞치마를 주방 안에서만 두르라고 했기 때문에 홀에 나갈 때는 벗었습니다. 그 결과 주방 앞치마를 입었다 벗었다를 20분에 한 번씩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달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웃음이 컸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편안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악수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적당한 농담을 건네는 것. 그는 그 방식으로 인정받아 왔고 그 인정이 그를 이끄는 연료였습니다. 지아는 그를 한 번 보았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 음식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동태전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남겨둔 반죽으로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 위로 한번 튀었습니다. 지안이 손등을 빠르게 닦았습니다. 오른쪽 화상 자국 근처였습니다. 잠시 얼얼했습니다. 계속 붙였습니다. 100명이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석이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가장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았지만 오늘은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밥 언제 드세요? 나중에요.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나 봐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에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까지가 관찰인지 분리하는 것이 지금은 불필요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자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준비해. 지안이 커피 머신으로 걸어갔습니다. 종류별로 아메리카노랑 믹스커피. 어르신들은 믹스커피가 더 편하셔. 커피잔들이 선반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지안이 잔을 꺼냈습니다. 10개씩 꺼내 줄을 세웠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정말자가
등 뒤에서 말을 였습니다. 이번 행사 끝나면 도윤이한테서 들을 얘기가 있어. 지금은 말 안 해도 돼. 지안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운 줄 알어. 그 말을 끝으로 정말자가 주방을 나갔습니다. 지안은 커피 잔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 후드 돌아가는 소리, 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웃음소리, 모든 소리가 동시에 있는데 지안은 그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 있지만 아닌 지안이 커피잔 하나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중반, 강명석의 생일을 맞이하여 가문 사람들이 덕담과 선물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자가 자리를 안내하고 강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안은 주방 뒤편에 있었습니다. 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강도윤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오늘 칠순을 넘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온 가족이 큰아버지를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지안의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 행사 다 지안 사모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지안은 말이 없었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다음 달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큰아버지 모시고 일본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가겠습니다. 지안은 그 말을 주방에서 들었습니다. 일본 여행.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지안은 초대받지 않았고 아마 알려주지도 않을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라는 말 안에 지안은 없었습니다. 혹은 온 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지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손이 행주를 쥐었다가 폈습니다. 강도윤의 사촌 형수 이선정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지안이 음식을 보충하러 나갔다가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도윤이 아내는 요즘도 집에서 뭐 해요? 집에 있죠 뭐. 어머니가 붙잡고 있어. 어디 대학 나왔대요? 아무도 몰라서. 그거 있잖아요. 지방 어딘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도윤이 오빠가 이상하게 말을 안 해. 도윤이 오빠는 그때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집안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데려와서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대화는 지안이 테이블 곁을 지나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안은 빈 접시를 가져가고 새 접시를 놓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선정이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 씨, 잠깐요. 지안이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파전인데 파가 너무 두껍지 않아요? 지안이 접시를 보았습니다. 파전이었습니다. 두껍지 않았습니다. 이 집 어르신들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얇게 썰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이선정이 웃었습니다. 아, 그냥요. 그냥 좀 거칠더라고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지안의 등이 보이는 방향에서 나는 웃으면습니다. 강명석이 메인 테이블에서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냥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앞쪽 테이블에만 들렸습니다. 다들 고맙소. 이렇게 와줘서 음식이 다 맛있소. 박수가 났습니다. 이 음식은 누가 만들었소?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자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강명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지안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파전 기름이 팬에서 튀었습니다. 지안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름을 받아냈습니다. 앞치마 위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빈 접시, 사용한 수저, 남은 음식. 연회올 직원들이 거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집안 음식은 지안이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말자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강도윤이 지안 옆에 섰습니다. 고생했어. 지안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여행 얘기는 언제 할 거야? 강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마. 사람들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안이 다시 접시를 집었습니다. 강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번 행사 잘 됐잖아. 기분 좋은 날이잖아. 지안은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떠나고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명석, 정말자, 강도윤, 강도윤의 형 강도진과 그의 아내, 그리고 지안. 연회올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자가 남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잠깐 앉아봐. 원형 테이블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지안도 앉았습니다. 앞치마는 이미 주방 고리에 걸어두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됐어. 수고했어. 강도진 형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요. 잘 됐어요, 어머니. 정말자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 잔은 행사용 잔 중 하나였고 지안이 세팅한 것이었습니다. 홀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자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얘기해. 강도윤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2년 임기. 다음 달부터야. 테이블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축하해요. 강도진 아내가 말했습니다. 강도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거기 가면 임원 다음 단계잖아. 정말자가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은 강도윤을 보았습니다. 강도윤이 지안을 보았습니다. 눈이 약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는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싱가포르는 생활비도 높고 짧은 기간이니까. 테이블이 다시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강도진 아내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강도진이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피하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은 지안의 눈과 마주치다가 테이블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안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들, 앞치마의 얼룩들, 새벽 2시의 주방, 일본 여행 이야기, 자리 배제의 역사. 그것들이 모두 이 정적 안에서 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말을 였습니다. 엄마 모시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엄마도 혼자 있기 불안하시고. 지안이 말했습니다. 그래. 단 2글자였습니다. 그 2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의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지안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자가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대화를 마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그럼 다들 수고했어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지안이 세팅한 커피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정말자가 쓰던 잔이었고 안쪽에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그 얼룩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홀을 걸어 나갔습니다. 정리가 거의 끝나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강명석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명석은 화장실에서 마와 연회올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벽을 짚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무릎이 꺾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앉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바닥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연회홀 직원이 먼저 보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 소리에 홀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정말자가 먼저였습니다. 아주버님. 강명석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못했습니다. 입이 약간 비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도진이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알아들어요? 나야, 도진이야. 강명석의 눈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느렸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뭔가를 잡으려는 것 같았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주방 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리자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상황을 보는 순간 지안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쓰러진 자세, 입술 처짐, 팔힘 이완, 눈의 반응 지연. 지안이 빠르게 강명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자가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지안이 정말자를 보았습니다. 지금 119 불러야 합니다. 잠깐이라고. 그냥 쓰러지셨나 봐. 당신이 뭘 알아. 강도윤도 지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잠깐 보자고. 지안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뇌혈관 증상입니다. 얼굴 처짐, 언어불능, 팔 근력 저하 119 바로 불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말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과호흡이나 저혈당 아냐? 지금 증상이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의사야? 지안이 멈추었습니다. 한 박자에 정적였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말자의 손이 다시 지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지안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어디세요? 분당구 정자동 로열파크 커뮤니티홀입니다. 70대 남성 환자. 갑자기 쓰러짐. 우측 안면 처짐. 언어 반응 저하. 우측 팔 근력 저하 의심. 뇌혈관 가능성 높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정말자가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인식이 스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자는 말했습니다.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석의 손이 바닥을 짚으려 했습니다. 지안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뒤집어서 손목의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빠르고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강도진이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응급인 거야?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9가 도착하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그 7분 동안 강명석은 의식이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불안을 표현했습니다. 정말자는 그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도진은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명석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강도윤은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는 강명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일이었습니다. 뇌혈관 가능성이 있을 때 환자를 움직이는 것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아버지를 일으키려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지안이 강도진의 팔을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야? 그러면 그냥 바닥에 두라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요. 강도진의 표정이 불쾌해졌습니다. 야, 너 도대체 뭔데 이래? 지안이 강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명석 씨의 증상이 뇌혈관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동하면 출혈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 말이 확실했기 때문인지 강도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119 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일어서서 대원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연령은 72세. 오후 6시 15분경 화장실에서 나오다 쓰러짐. 안면, 처짐, 좌측, 언어 반응 없음, 우측 상지 근력 저하, 기저, 질환은 확인 중. 혈압약 복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이 메모를 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며느리입니다. 약 이름 아세요? 아테노롤 25응. 혈압 조절용입니다. 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정말자가 지안의 옆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알아? 지안은 대원에게 시선을 두고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누가 구급차에 탈지를 두고 정말자와 강도진이 동시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대원이 한 명만 탑승 가능하다고 하자 정말자가 탔습니다. 강도윤과 강도진은 각자 차로 출발했습니다. 지아는 구급차 뒤를 따라가는 강도윤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강도윤은 다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 쪽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그 통화를 들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 지안이 창밖에서 시선을 옮겨 강도윤을 보았습니다. 무슨 사람이야? 아는 의사. 위에 있는 사람. 지안이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분당 성심 메디컬 센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표시가 빨갛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밝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응급실은 그 냄새가 더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이 고른 빛으로 복도 전체를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이동했고 카트 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강명석이 들것에 실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들은 접수 창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접수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보험, 기저 질환, 복용 약물. 정말자는 그 옆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어머니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지안이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커튼이 쳐진 처치 공간들이 있었고 간헐적으로 알람 소리가 울렸다가 멈추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복도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각은 오후 7시 12분이었습니다. 뇌혈관 사고, 특히 지주막 하출혈의 경우 골든타임은 처음 증상 발현 이후 36시간이었습니다. 강명석이 쓰러진 시각은 6시 17분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5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문제는 처치였습니다. 지아는 응급실 안쪽에서 들리는 대화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T 예약은? 지금 2명 대기 중입니다. 혈압 얼마야? 180에 110점. 나이가? 72점. 잠시 침묵. 수술 과장님 연락됐어? 아직이요. 오늘 당직이 변 선생님이신데 개두술은 본인이 결정을 못하세요. 거기에 전화해. 해봤는데 안 받아요. 지아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개두술은 본인이 결정을 못하세요. 그 문장이 지안의 머릿속에서 분해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환자, 복잡한 수술, 책임 소재. 이 구조는 지안이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주치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안이 일어섰습니다. 잠깐요. 의사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강명석, 환자 보호자입니다. CT 결과 언제 나오나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라는 게 대기가 얼마나 됩니까? 의사가 약간 불편한 표정을 했습니다. 지금 2명 대기 중이라서요. 증상 발현이 오후 6시 17분입니다. 현재 7시 12분이에요. 55분 지났어요. 뇌혈관 사고 가능성 높은데 지금 CT 대기가 맞습니까? 의사가 지안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 시각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의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CT 이후 판단이 지연될 경우 이의 제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뒤에서 정말자가 말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지안이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자가 지안의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뭐야? 저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자가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지안은 그 눈빛을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CT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도기가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지주막 하출혈 소견입니다. CT 상 출혈량이 상당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신경외과 집도의가 확인 중입니다. 정말자가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강도진이 물었습니다. 수술해야 합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확정은 집도의가 해야 합니다. 집도의가 지금 없어요? 판도기가 말을 잠시 아꼈습니다. 연락 중입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연락이 됩니까? 최대한 빠르게. 지금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 수술 시기가 예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 집도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연락 중이라면 그 사람이 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까? 복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도기가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보호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제가 의료, 소송 관련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은 위협이 아닙니다. 환자 가족으로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요청하는 겁니다. 집도의 이름과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판도기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강도윤이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진정해. 지안이 강도윤의 손을 보았다가 조용히 뺐습니다. 진정하고 있어. 응급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판도기가 들어간 뒤 소식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2번 더 불렀지만 확인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정말자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고 강도진은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도윤은 다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복도 의자에 앉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뇌혈관 수술에서 의료진이 소극적이 되는 패턴은 몇 가지였습니다. 첫째, 환자의 나이와 기저 질환으로 인한 예후 불확실성. 고령일수록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높았고 의료진은 수술 실패보다 자연 경과를 택하는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진짜 의학적 판단이었고 때로는 책임 회피였습니다. 둘째, 집도의의 부재 혹은 회피. 연락 중이라는 말은 구체적 책임 소재를 흐리는 언어였습니다. 누가 결정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셋째, 보호자의 수용. 보호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의료진은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보호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처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알고 있는 이 구조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지안은 이 구조 안에서 직접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병원에서. 그 싸움이 끝났을 때 지안은 이긴 것 같았지만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잃은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안이 일어섰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석 환자 보호자입니다. 지금 집도에 연락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연락 중이고요. 집도의가 한 분입니까? 이 병원 신경외과 당직 의사가 한 분뿐입니까? 간호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니요. 2분이 계신데요. 2번째 분께도 연락이 됐습니까? 간호사가 화면을 더 확인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자 동의서 문제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법적 보호자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지안을 다시 보았습니다. 보호자시죠?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료 동의 범위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담당 의사에게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면 동의와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10분 뒤 당직 신경외과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보호자들과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CT 소견으로는 지주막 하출혈이 맞습니다. 다만 출혈 부위가 깊어서 수술 접근이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이가 있으시고 기저 질환이 있어서 수술 위험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정말자가 물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과를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만 재출혈 위험이 있어서 수술하면요?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나이 고려했을 때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강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의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술 위험도가 높다는 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72세, 혈압 기저 질환자인데 지주막 하출혈 환자의 평균 수술 성공률과 비교했을 때 이분이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요인이 있나요? 의사가 지안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며느리입니다. 의료계 쪽이세요? 아닙니다. 이런 사례를 다루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의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수술 결정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위험도 때문인지, 아니면 집도의 부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보호자로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복도 저쪽에서 왔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재킷. 60대 중반의 남자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허리를 약간 숙이며 지나쳤습니다. 당직 의사가 그 방향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남자는 복도에 서 있는 강씨 감은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복도 모퉁이 쪼갰습니다. 지안이 서 있는 위치였습니다. 백태훈. 그는 지안을 보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의 얼굴을 어느 정도 바꿔 놓았을지, 혹은 기억이 다른 사람과 섞였을지. 하지만 그는 멈추었고 멈춘 채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도 그를 보았습니다. 지안 쪽으로 백태훈이 걸어왔습니다. 복도에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니터 알람, 카트 바퀴, 멀리서 누군가 우는 소리.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배경으로 물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백태훈이 지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90도였습니다. 복도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씨 감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자가 보았습니다. 강도윤이 보았습니다. 강도진이 보았습니다. 당직 의사가 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보았습니다. 백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 목소리는 낮고 확실했습니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긴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백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했고 놀라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이 한 번 가늘어졌다가 돌아왔습니다. 부원장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안이 말한 것은 그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복도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백태훈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부원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그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72세 남성, 지주막 하출혈 소견, CT 상 출혈 확인됐습니다. 집도에 연락 중인데 수술 가능한 상태입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위험도가 있어서. 위험도 이야기는 집도의가 하는 겁니다. 지금 김 과장 어디 있어요? 당직 중인데 연락이 잘 바로 연결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태훈이 다시 지안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7시 직전에 왔습니다. CT 결과 보셨어요? 지주막 하출혈 확인, 수술 집도의 연락 지연 중. 보호자로서 설명 의무 이행 요청했습니다. 백태훈이 잠시 지안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 씨가 요청했으면 됐습니다. 제가 나머지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씨 가문 사람들이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자의 얼굴이 낯선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아내를 보았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그를 보았습니다. 강도윤이 말을 이었지만 뭔가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지안은 다시 의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아직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고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백태훈이 안으로 들어간 뒤 복도에서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5분이 지나지 않아 당직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신경외과 집도의와 통화가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술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말을 듣는 동안 지안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자가 지안 옆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광등이 복도를 밝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정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안이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이 정말자를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요. 일을? 예. 무슨 일? 소송 관련입니다. 정말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송? 예. 너 변호사야?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말자의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처럼 보이는 것이 지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지안이 정확히 읽을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예. 4년 동안 그걸 숨긴 거야? 지안이 정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이 안쪽에서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수술팀 연락이 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집도의가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수술 전 처치가 시작됐다는 말도. 백태훈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지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씨 가문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백태훈이 정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집도의 오전서 선생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수술 결정 나면 설명 들으실 겁니다. 정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완전히 수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숙여졌습니다. 정말자가 직접 고개를 숙이는 것은 지안이 오랫동안 본 기억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백태훈이 지안 옆에 섰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명함이 건네졌습니다. 지안이 받았습니다. 명함 위에는 백태훈 성신메디컬재단 운영총괄 부원장 의료법무팀장 겸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년 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명함을 보다가 백태훈을 보았습니다. 저를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지안이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압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 덕분에 이렇게 됐으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요. 백태훈이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골든타임을 지켰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복도에 놓였습니다. 지안이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였습니다. 아직 두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앞치마였습니다. 기름 얼룩이 있었습니다. 백태훈이 그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잠시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 가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술팀이 도착한 것은
오후 9시 15분이었습니다. 집도의 오선우 교수가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출혈 부위, 수술 방식, 예상 소요, 시간, 위험도. 지아는 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오선우 교수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나열하면서도 핵심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자가 사인하려고 했습니다. 오선우 교수가 지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저한테 연락을 준 분이 며느리분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증상 발현 시각 정확하게 알고 계셨더라고요. 덕분에 타임라인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자가 사인을 마쳤습니다. 강명석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이 수술 대기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아는 응급실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으로 주차장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지안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손 손등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빛을 받아 희끗하게 빛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카트 바퀴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형광등이 고른 빛으로 복도를 밝혔습니다. 지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어딘가에서 흔들렸습니다. 4년 전에 어느 복도, 어느 법정, 어느 이름. 그 이름이 이곳에서 다시 불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송명함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지 않고 잡기만 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11시를 넘어섰습니다. 정말자는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도진과 그의 아내는 서로 낮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도윤은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다가 깨었다가 했습니다. 지아는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태훈이 대기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오선우 교수, 수술 잘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정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백태훈이 지안 쪽을 한번 보고 나갔습니다. 자정 직전 강도윤이 지안 옆에 앉았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그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너한테 인사를 한 거야? 오래된 일이에요. 변호사라는 거 사실이야? 지안이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의 표정이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당혹감, 의심, 그리고 어딘가 자신이 놓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얼굴. 원래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강도윤이 말이 없었습니다. 로스쿨은 연세대. 그 뒤에 법률사무소에서 메디컬 소송 담당했고 수석 변호사까지 했어요. 4년 전에 그만뒀어요. 강도윤이 지안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왜 말 안 했어? 지안이 눈을 내렸다가 들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조용하게 놓였습니다. 강도윤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이 2번 반복됐습니다. 강도윤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보았지만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강도윤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강도윤이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자각인지는 지안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대기실 창문으로
병원 주차장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오선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출혈 지점 클리핑 완료했습니다. 수술 결과 좋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좋은 예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도진이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강도윤이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선우 교수가 자리를 정리하며 지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초기에 증상 파악하고 빠르게 연락하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뇌혈관 사고는 초기 대응이 예후를 바꿉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교수가 나갔습니다. 정말자가 지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4년 동안 지안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새로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지안이 정말자를 보았습니다. 단 한 마디였습니다. 정말자가 지안에게 그 한 마디를 쓴 것이 처음이었는지 아닌지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이었습니다.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한마디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명석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왼쪽 팔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남아 있었지만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가족들이 교대로 병간호를 했습니다. 지아는 2번 병문안을 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 강명석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약했지만 분명히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강명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째 방문 때는 정말자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정말자가 지안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왔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4년 동안의 그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서열, 통제, 경계선. 그것들이 일부 녹아 있었습니다. 앉아. 지안이 앉았습니다. 그 지난번에 내가 좀 많이. 정말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지안이 정말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진심인지 전략인지 아니면 2가지가 섞인 것인지. 4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 정말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지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감동도, 용서도, 분노도. 지금 이 순간에 감정이 올라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세요? 정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도윤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고. 지안이 정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자가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지안이 그것을 멈추었습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눈 아래가 조금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이 집에 왔습니다. 지아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강도윤이 노크를 한 것이. 들어와.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책들을 보았습니다. 의료과실소송 실무, 의료법에 의해,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뭐야, 이게? 지안이 서류를 덮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강도윤이 들어와 앉으려다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말할 게 있어. 저도요. 강도윤이 지안을 보았습니다. 대안은 그가 멈추었습니다. 싱가포르 발령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혼자 가야 될 것 같아. 너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안해. 지안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라는 게 싱가포르가 전부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강도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이 피하는 방향을 지안은 보았습니다. 그 방향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처음이었습니다. 도윤 씨라고 부르는 것이. 4년 동안 오빠도 여보도 아닌 그냥 이름과 존칭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지안을 보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클리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안이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보이스 레코더 앱에 저장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정말자의 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빚 갚는 거야. 근본도 모르는 너 그것도 못해.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어. 날짜와 장소가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손등 화상 자국이 찍힌 것들. 날짜가 각각 달랐습니다. 처음 생긴 날, 더 악화된 날, 그리고 지금. 문자, 메시지, 캡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자가 보낸 행사 지시 목록들. 새벽 2시에 온 메시지들. 내일까지 무조건 준비해. 안 되면 내 잘못이야. 강도윤에게서 받은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지금 때가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마. 날짜별로 정리된 것들이었습니다. 지안이 파일을 펼쳐놓고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항목 1점, 정서적 학대 및 통제 정황 2점, 노동 착취 100인분 단독 준비, 4년 연속 3점, 남편의 방치 및 묵인 4점, 재산 분할 대상 검토 5점, 별거, 기간 및 혼인 파탄 입증. 메모 앱에 항목이 늘어갔습니다. 오전 2시 45분. 지안은 그 시각까지 작업했습니다. 새벽 주방처럼 지안은 이 작업도 조용하고 빠르게 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되 그 감정을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안은 외출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찾아간 곳은 과거 자신이 일했던 로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법 전문 소규모 사무소였습니다. 지안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예약을 한 곳이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조수진이었습니다. 조수진이 지안이 가져온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녹취 사진, 문자 캡처, 날짜별 기록.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예. 체계적이네요. 지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시죠? 지안이 조수진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서류 구성이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목들이 법원에서 실제로 쓰는 개념들이에요. 혼인 파탄 입증,
노동, 착취, 정황. 지안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일한 적 있습니다. 어느 분야요? 메디컬. 조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주도권은 의뢰인이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절차를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기준부터 정리하고 싶습니다. 남편 재산 파악은 됐나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열사 스톡옵션과 내부 로비 관련 수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필요해요. 조수진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교비?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정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형사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조수진이 지안을 다시 보았습니다. 대단하시다.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도윤은 없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윤 엄마한테 내 얘기했어. 많이 충격받으셨어. 시간 좀 줘. 지안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강도윤의 추락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강도윤의 싱가포르 발령은 순수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본사 내 감사팀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무팀에서 올라온 특정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 이상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기획실 임원으로서 결제 라인에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주가 됐을 때 강도윤은 특정 외주 업체와 비공식 식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식사 기록은 영수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영수증이 남기 전에 그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핸드폰 캘린더가 공유 설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유를 끄지 않은 것은 강도윤의 실수였습니다. 둘째, 강도윤의 임원 승진 과정에서 내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팀 직원이 제출한 민원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민원은 묻혔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백태훈이 지안을 찾은 이후 의료재단 쪽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강도윤이 속한 계열사와 성신메디컬재단은 의료, 기기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4년 전 그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 강도윤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방식으로 성사됐는지 지안은 파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악하면서도 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백태훈이 지안에게 명함을 건넨 뒤 재단 내부에서 해당 계약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지안이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태훈이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강도윤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열사 감사팀이 기획실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이틀 전이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지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보았습니다. 퇴근이 늦어졌다가 갑자기 일찍 들어오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안은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공식화된 날, 강도윤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 지안이 기다렸습니다. 프로젝트 수주 관련 감사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안이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변호사 써야 할 것 같아. 지안이
잠시 있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이 있잖아요. 회사 법무팀이 날 도와줄 상황이 아니야. 왜요? 강도윤이 눈을 피했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절차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절차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한테 뭔가를 받은 게 있어요? 강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이해 충돌이에요. 저도 이혼 소송 당사자니까. 강도윤이 지안을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방에 놓였습니다. 강도윤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강도윤이 손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너짐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지금 당장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분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싱가포르 발령이 취소됐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열사 임원 인사에서 강도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재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다 알았습니다. 강명석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강 씨 가문에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정말자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자는 병실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강도윤이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가져온 증거의 분량을 조수진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뒤 강도윤 측 변호사가 협의 이혼을 제안해왔습니다. 재산 분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앞 카페, 지안과 강도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옆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협의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왔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빠진 것이 보였습니다. 지안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안은 오늘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한 회색 코트였습니다. 머리는 말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은 코트 소매 위로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뭔가 할 말 있어? 서류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야. 지안이 강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 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요. 강도윤이 잠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미안해. 지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한 게 뭔지 알아요? 많아. 어떤 게? 엄마 편 만든 거. 너 혼자 행사 준비한 거.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 못한 거. 그리고 그가 멈추었습니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은 거. 지안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지안의 표정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굳어지거나 부드러워지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군요. 그게 전부야. 할 말이. 아니요. 강도윤이 지안을 보았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한 게 있어요. 강도윤이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4년 동안 말하지 않은 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부분은 내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강도윤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4년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는 말이 옆 테이블에서 들렸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지안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도윤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잘 살아.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그것으로 끝쳤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지안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지안이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닥이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태훈이었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주에 봬도 됩니까? 제안 드릴 것이 있어서요. 지안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에요? 재단 법무팀에 환자권리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센터장이 필요해요. 지안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안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12월 오전이었습니다. 법원 앞 도로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했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코트 소매 위로 보였습니다. 그 자국이 부끄럽지도 상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지안의 손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지안.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지안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지안이 걸었습니다. 도로 끝에 지하철역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혹은 이미 정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안은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성신메디컬 재단 환자권리센터 문에는 명찰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서지안 환자권리센터 센터장. 명찰은 작았습니다. 진한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였습니다. 아무 장식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상담을 받을 환자 가족의 사전 서류였습니다. 의료, 과실 의심 사례였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60대 여성의 딸이 대리 상담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겨울 끝에 차가운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